자, 반갑습니다. 자, 기하 마지막 단원 페이지 194쪽 가볼게. 페이지 194쪽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 좌표 공간인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좌표 평면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축이 두 개였어. X축하고 Y축. 그래서 이 점이 2,3이다. 그러면은 X축으로 두 칸 가고 Y축으로 세 칸 간 요 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 값을 찾을 수가 있었지. 정보를 두 개만 주면 X 좌표값하고 Y 좌표값 두 개를 주면 이제 정확하게 평면에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어. 이제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좌표값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값이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Z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가는 거를 X축, 이렇게 가는 거를 Y축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Z축이라고 부를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깔려있는 게 XY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평면에 높이 값까지 줬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XY 평면이라고 불러요. 평면. 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직선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건 평면이죠. 그래서 XY 평면. 그럼 이 녀석은 YZ 평면이죠. 그럼 이 녀석은 XZ 평면이다. 뭐 ZX 평면이라고 부르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면 세 개가 직교하게 맞는 게 이게 공간 좌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건 직육면체 하나를 요 원점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할게. 가로 세로 높이가 ABC인 직육면체 박스 하나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박스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요 점의 위치 값은 A만 갖고 있죠. 그래서 A, 0, 0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럼 요 점의 좌표 값은 A, B 성분만 가지고 있죠. 위로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갔으니까 A, B,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요 점은 0, B, 0이라고 부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 점이 핵심이죠. 요 점은 X, Y, Z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점을 몇 콤마 몇 콤마 몇 A, B, C라고 부를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공간 좌표라고 불러요. 좌표 공간에 찍혀 있는 공간 좌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 C라는 요 점을 내가 A 대문자 A라는 점이라고 읽을게. 대문자 A라는 점의 공간 좌표가 얼마예요? ABC야. 그럼 대문자 A를 평면 XY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 녀석의 좌표값이 얼마예요? AB 0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Z 성분이 0으로 바뀐 거죠. 이해요? 네. 그럼 내가 이 A라는 점을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게. X축이라는 건 Y랑 Z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ABC라는 공간 좌표에 있는 점을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A0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평면 XY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평면 XY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XY를 제외한 Z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XY 평면으로 대칭시킨 A-는 AB-C라고 놓을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A라는 점 ABC를 X축으로 대칭시키면 X축을 제외한
x값을 제외한 나머지 게 뒤바뀌겠죠. 그래서 a 더블 다시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좌표값을 쓸 수가 있겠다. 확인됐습니까? 눈이 왜 그래? 괜찮죠? 별거 어렵지 않아. 그냥 이제 공간 좌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막연하게 다들 저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얘기들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x, y 평면의 높이를 z축으로 잡겠다. 그래서 맨 뒤에 z값 하나만 더 붙여놓으면 공간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1,1,1 어디에 찍을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어딘지 다 그려낼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선해봐라고 대칭 이동까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로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자,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점 P라는 녀석이 2,3,5라는 공간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Z에 내린 수선의 발, 이 녀석을 Z축으로 내렸대. Z축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Z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0, 0, 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녀석을 A, 0, B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A 값이 0, B 값은 5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2, 3, 5라는 공간 좌표를 XY 평면으로 내릴 때 XY 평면이면 XY만 살아있는 거죠. Z는 죽고. 그래서 2, 3,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2, 3, 0을 문제에서 E, C, D라고 읽으래. 그럼 C라는 값이 3이고 D라는 값이 0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A, B, C, D 합을 구하십시오. 8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공간 좌표를 수선의 발, 이건 다 체크할 수 있겠어. 자, 문제 번호 2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2번 가보겠습니다. 점 P가 공간 좌표 3, 2, 마이너스 4와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은 X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요걸 Q, 그 다음에 Q와 YZ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젠 요 녀석을 YZ 대칭이면 X값만 뒤바꿔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Q라고 부르고 요걸 R이라고 부르겠다. 이랬을 때 R의 좌표값을 틀렸다. 왜 틀렸지? ZX구나. 미안합니다. YZ가 아니라 너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네, 미안해요. ZX래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을 ZX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면 ZX만 놓고 Y를 뒤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3, 2, 4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이라는 공간 좌표값이 3, 2,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수선해봐라고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엔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대각선의 길이 많이 구해봤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2, 3, 4 이렇게 써 있는 공간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해. 대각선의 길이 충분히 구해봤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여기를 4라고 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루트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배워왔어. 그치? 그러면 이걸 입체 공간에서, 좌표 공간에서 해석을 할 때 A라는 점 A, B, C와 원점 0,0,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점이 A, B, C고 B라는 점이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는 루트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더하기 z2 z1의 제곱의 루트 C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2D에서 그냥 Z성분 하나만 더 추가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념이 늘 했던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아요. 맞죠? 네. 성분 하나만 더 추가된 거니까. 자, 넘겨서 문제 번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1번 가볼게요. 점 P가 2, 1, 3 평면 XY에 대해서 대칭한 점. XY 대칭인 건 XY만 살아남고 Z값은 반대로 써주는 거죠. 이걸 Q라고 하고 Z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Z축의 대칭인 점. Z축의 대칭인 거는 Z만 살아남고 나머지 두 개는 반대로 써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점에 대해서 QR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x2 x1의 4, 4, 16 더하기 y2 y1의 2는 4 더하기 z2 z1 66의 36의 값을 구해내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루트 5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56이면 2루트 14, 2루트 14 맞죠? 2루트 14 네. 이렇게 써지는 것까지가 합격이 되겠네. 자, 가로 2번 가볼게요. 세 점 A라는 점이 3, 5, 1이라는 공간좌표 B라는 점이 4, 3, 2라는 공간좌표 C라는 점이 1, 3, 5라는 공간좌표를 갖고 있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공간이다 보니까는 이게 좌표 평면에 머릿속으로 딱 찍혀가지고 삼각형 ABC가 어떤 그림이다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로 가야 돼. 그래서 AB의 길이가 좀 눈으로 해볼게. 1, 4, 1, 루트 6이고요. BC의 길이가 9, 0, 9, 18. 18은 9, 2, 18. 3루트 2. 3루트 2 이렇게 쓰고요. CA의 길이는 이렇게 할 거니까는 2는 4, 2는 4, 4, 4, 16. 그래서 루트 얼마야? 24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제곱의 합이 이 녀석과 같죠? 피타고라스 보여요? 직각이죠? 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A, B, C 아니지. AC가 지름이죠. 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가 루트 6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18이고 CA의 길이가 루트 24인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쉽게 구해낼 수 있겠다 라고 풀면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1 때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삼각형입니까?
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각으로 가는 것보다 변이 편하니까. 그래서 길이를 3개 다 구해봤다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해볼게.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1번. 자,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 3. 자, B라는 점이 4, 5, 3.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그럼 이 녀석을 P라고 부르고 X축에 있으니까 A, 0, 0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직접 구해볼게.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니까 이 길이랑 이걸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겠죠? 루트가 쓰기 싫어서. 자, 그러면은 A-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9는 A-4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9는 지우고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5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16, 41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 지우고 4a라고 넘기고 36. 그래서 a가 얼마? 9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번 가볼게.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과 XY 평면 위의 점 C XY 평면에 있는 점 C라고 했으니까 Y, Z 성분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A, B, 0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지. 이랬을 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공간 안에 AB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평면 XY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만드는 정삼각형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하나가 있겠죠. 어쨌든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계산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삼각형이니까 AB의 길이가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4 루트 6이죠. 그러면은 AC, BC의 길이도 다 똑같이 루트 6이 나와야 되겠지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트 AC의 길이를 구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BC의 길이를 구하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루트 6인 거고 내가 루트 6이 되겠죠.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구해질 수 있어야 되겠다. 요거 너무 계산이어서 뺄게. 알겠죠? 네. 다들 눈이 뜨거워지네. 자, 졸음 깨기 위해서 217번 하나 시켜볼게요. 끝났어. 다 끝났어. 고생했어. 행복해. 자, 넘어가서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사형, 공간에서의 정사형이에요. 5번 가볼게. 자, A라는 점이 1, 마이너스 1, 2가 되고 B라는 점이 4, 3,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분 A, B를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먼저 A, B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더하기 z2-z1의 제곱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은 전체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 헷갈려. 루트 50? 고마워. 루트 50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허공에 A, B가 떠 있어. 근데 얘를 평면 어디로 정사형시킨다고? XY로 정사형시킨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A-, B-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정사형으로 생각을 하면 코사인 값을 몰라. 그래가지고 풀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어쨌든 믿고 가는 거죠. 어디에 찍혔다고? XY 평면에 찍혔다고.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해서는 안 되고 뭘 구해내면 되는 거야? A, B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얘가 바닥에 떨어질 거라는 거 믿고 가는 거니까. XY 평면으로 떨어진 1,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는 점과 4, 3, 0이라고 하는 점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낫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요 길이에서 Z 성분만 빼면 된다는 소리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의 길이는 5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코사인 성분을 주지 않았으니까 점을 떨어뜨려서 그 길이를 구해내도 상관은 없겠다. 자, 가로 2번 가볼게. 직선 XY와 XY 평면으로 이루어진 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럼 계산 어떻게 했어? 자, 루트 50을 정사형시키면 5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5 루트 2. 그래서 루트 2라고 틀렸나? 잠깐만. 거꾸로 썼네. 바보같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직선 AB와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5 루트 2 그러면은 정사형 된 값이 정사형 코사인 세타죠. 미안합니다. 내가 시계를 거꾸로 생각했었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원래의 길이분의 정사형 된 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원래 길이분의 정사형 된 길이. 그래서 원래 길이가 5 루트 2, 정사형 된 길이가 5.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세타 값이 4분의 8라고 쓰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랬구나.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6번 가볼게.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점 A. A라는 점이 2, 4, 1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와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 XY 평면 AB 0이라고 잡는 게 가장 편하겠죠? 라고 놨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P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빠르게 좀 그려봤을 때 A 2, 4, 1은 2, 4, 1이니까 요쪽 플러스 공간에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니까 요 뒤쪽 공간에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D로 봐서 XY 평면과 Z의 관점으로 본다면 A랑 B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xy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하나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직선 길이를 구하는 게 최소 길이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A 다시를 구해내면 되겠네. 그래서 2,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D라는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 길이는 x2-x1 44, 16, y2-y1 77에 49, 33은 9에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최소 길이를 구해내면 되겠다. 딱 안 떨어지네. 18, 7, 2, 5, 6, 7. 77인가? 74, 74, 18. 아, 74구나. 네. 74라고 놓을 수 있겠다. 괜찮죠? 네. 가로 2번은 똑같은 문제를 풀라는 소리죠. 똑같은 문제를 풀라는 소리여서 설명 없이 스킵할게요. 괜찮죠?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내분점, 외분점. Z 성분도 신경 써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보자 란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 설명은 안 하고 바로 문제로 풀어도 되겠죠. 네. 믿고 있어요. 네. 세 문제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세 문제 더 해보자. 자, 7번 가볼게. A라는 점이 1, 마이너스 1, 3이고요. B라는 점이 4, 5, 0일 때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해보자. 내분.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1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8 플러스 1이고 10 빼기 1이고 0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 3,1 외분하는 점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이제 8-1 10 플러스 1 0 빼기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 11,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네, 그러면은 P라는 점, Q라는 그 점,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볼게. 중점은 합이죠? 아, 평균이죠? 5, 7,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중점 다 별거 아니게 구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가볼게. 8번.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 A, B, C, D의 A, B이고 두 대각선의 교점이 5,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CD의 점을 구하겠습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라고 되어 있을 때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래서 이 중점이 0, 2, 마이너스 3이래. 괜찮죠? 얼마가 돼야 돼요?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라고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긴 1이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1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도 내분점, 외분점 개념으로 중점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자, 넘겨서 마지막 문제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무게중심이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라는 점이 2, 0, 1이고요. B라는 점이 0, 1, -2고요. C라는 점이 A, B, C라고 되고 무게중심이 2, 2,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A가 2고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B가 2가 됐고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C 얘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C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4. 4라고 놓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도 각각 구할 수 있어가지고 최종 결과값은 13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숨겨놓은 구의 방정식 하나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구의 방정식. 여기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네. 자, 쉬어가는 코너는 끝났고 이제 구의 방정식 가보겠습니다. 자, 구의 정의가 뭐예요? 구의 정의. 어떤 공간에서 중심이라는 점이 하나 있겠죠. 이 중심을 A, B, C라고 할게. 그랬을 때 어떤 P라는 점 X, Y, Z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구라고 부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CP의 길이가 R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CP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 요게 R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관계식에서 루트 들어가면 좀 보기 싫죠? 양변 제곱해도 식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가지고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 Z-C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요게 구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중심이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에요? A, B, C라고 부르면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래서 저 정보를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원과 유사하죠. 원을 공간으로 해석하면 9가 되는 거죠. 네. 자, 10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이 3, -1,2라고 부르고요. 특정점 2, 1, -1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먼저 구해놓으면 1, 4, 루트 14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구죠. 그렇기 때문에 x-3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z-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 루트 14의 제곱 14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구의 방정식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가로 2번 가보면 A라는 점이 2,0,3이고요. B라는 점이 -2,4,1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지름의 양 끝이래. 그럼 중심은 중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0,2,2라고 부를 수 있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그리고 반지름은 AC의 길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2는 4, 2는 4, 1. 루트 9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X,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은 9라고 쓰는 게 구의 방정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기본적인 구의 방정식은 손쉽게 넘어갈 수 있어. 원의 방정식과 유사하죠. 거기에 z 성분만 추가된 거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1번은 나쁜 문제라고 써요. 일반형 문제예요. 자,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쭉 풀었으면 저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거짓말. 4개죠? 점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죠?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집어넣고 연립하면 대문자 A, B, C, D라는 개수를 구해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문제죠.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점이 0,0,0이고요. 집어넣어 1, 0이고요. 그래도 0을 많이 줬네.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점 000을 집어넣으면 D는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00을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쉬운 거. 그러면은 4 더하기 2a는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문자 a를 우리가 얼마로 읽어? 마이너스 2라고 읽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10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겠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 즉 대문자 b도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b랑 d가 0이라는 걸 알았어.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 괜찮지? 그럼 이제 마지막 점 2,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어렵진 않겠네. 그래서 4 더하기 9 더하기 1 풀 빼기 4 띵, 띵 마이너스 c는 0이다. c는 10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z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뭐 여기서 중심을 물어보면 쟤를 완전제곱 형태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너무 계산 느낌이어서. 12번 가볼게. 1번. 자, 구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y 플러스 2z 플러스 3은 0이 xy 평면에 접할 때 양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을 놓으면은 해석을 못해. 쟤를 다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선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플러스 2ay z제곱 플러스 2z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그 여기에 필요한 게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1, 여기에 필요한 게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에 필요한 게 a제곱, a제곱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x-1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z 플러스 1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r제곱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중심이 몇 컴마 몇 컴마 몇인 건 알 수 있겠죠? 중심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중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어디에 접했대? 어떤 평면? XY 평면에 접했대. 그럼 이 점을, 중심을 XY 평면에 떨어뜨리면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겠죠? 거리가. 맞습니까?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1제곱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a제곱이 2가 되겠다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가로 열고 양수를 쓰십시오. 루트 2. 괜찮아? 어렵지 않죠? 구의 방정식 아직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 원이라고 생각하고 풀기만 하면 되겠지, 아직은. 자, 가로 2번 가볼게. 점 154를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접하면 XY 평면, YZ 평면, ZY 평면에 동시에 접하면 이 녀석이 중심이 RRR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이 RRR이다? 그래요. 그래서 중심이 RRR인 구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x-r의 제곱, y-r의 제곱, z-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존재하겠다라는 것까지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얘가 1, 5, 4를 지나니 x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5 집어넣고 z자리에다가 4 집어넣는 식이 성립하겠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25,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빼기 r제곱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우고 2 r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헷갈려. 얼마냐? 40인가? 42는 0.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21은 0. 73 마마 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3인 원과 반지름이 7인 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은 9. x-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더하기 z-7의 제곱은 49. 라는 방정식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크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가서 문제 13번으로 가볼게.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해석할 만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번호 13번 가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z 마이너스 4는 0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바꿔버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은 10. 일단 이렇게 바뀌어놨어. 이랬을 때 이게 xy 평면으로 만나는 도형. 9가 이렇게 있을 때 xy 평면으로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원이 생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얘를 완벽하게 옆에서 볼게. 완벽하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구가 있고 요렇게 XY 평면이 보일 거야. 그러면 요 중심이 1, 2,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 길이는 1에 해당되겠지. XY 평면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Z 성분까지만 높일 거 아니야. 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를 얼마라고 읽으면 돼? 3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이젠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9파이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2D로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계속 이거를 위치로 공간으로 생각하면 조금 헷갈려. 약간 2D로 보는 느낌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14 해볼게요. 점 P가 마이너스 1, 2, 3 그리고 9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해석하면 x-3의 제곱 y-1의 제곱 z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써 있어. 그럼 9의 중심이 3,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해석하는 9죠. 근데 P라는 점 마이너스 1, 2, 3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럼 얘가 요런 느낌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접선의 길이니까 요 노란색 길이를 물어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직접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z2-z1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저걸 계산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 6 이 쓰고 1 올라갔어.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음표는 42-9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접선의 길이가 되겠다. 루트 3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가로 2번도 볼게. 가로 2번. 점 A가 2, 0, 3 9의 방정식 x-1의 제곱 y-2의 제곱 z의 제곱은 1 위에 있는 점에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 쉽죠? 요렇게 9가 있어요. 9의 중심이 몇 컴마면 1, 2, 0이고 반지름이 1이야. 9 밖에 있는 A라는 점 2, 0, 3에 있어. 9 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반지름만큼 빼준 거죠. 최대값은 반지름만큼 더해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 해석하는 게 너무나 원 같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볼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1, 4, 9, 루트 14 빼기 1이 최소값, 루트 14 더하기 1이 맥스값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십시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9의
방정식 문제는 해석하는 건 사실 원에 거의 빗대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산하는 거에서 Z성분만 조금 신경 쓰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넘겨서 연습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다 풀어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텝 1만 다 풀고 마무리할게요. 222쪽 연습 문제 스텝 1 다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